날씨도 쌀쌀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나오시지 않았고 날씨도 그렇고 해서, 그러나 한 8시까지 집회는 계속해야 되고 해서 오늘 저는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지 않도록 뭐 재밌는 여러가지 일화를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 집회 마이크 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작 주민들 여러분들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행동에 나서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이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우파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세력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는 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좌파들에 의해서 조리돌림당하고 청와대에서 끌려 나오고 거짓 선동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신문 쪼가리 기사 15건으로 법정 사유가 없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은 종북 주사파들에 의한 정권 찬탈 과정을 보면서 늦게나마 깨어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보수들도 각성한 자유 시민으로서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정치인들을 심판함으로써 그 심판에 앞서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시비를 가려서 심판을 함으로써 정치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각성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제대로 이 좌파 정부와 맞서 싸워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성원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과감한 인적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좌파 종북 주사파들과 강력하게 투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해방에 앞장서 주기를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애국 시민들이라는 점을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동작구에 온 것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물론 당 서열상으로는 당대표인 황교안 씨가 있지만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에서 나경원, 황교안 대표는 여러가지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먼저 우리가 혁신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와서 좀 더 잘하라는 질책과 채찍의 목소리를 우리는 외치고 있다는 점을 동작 주민들께서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원 대표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번 주에 문재인 이 정부의 또 오만하고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8일날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죠. 김현철이라는 자는 그동안 말하자면 학계 전문가로서 정말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만 해온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시절에 박왕자라는 여자분이 아침 일찍 잠을 깨서 산책을 나갔다가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서 피살됐는데, 이 사건을 두고 남북 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거쳐야 될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니겠냐고 주장을 했고,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많은 도발 사건에 대해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우발적인 충돌 이런 정도로 폄하하던 자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김현철이는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명을 해서 장관으로 제청해 준 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찍어서 보내줬으니까 그 대변인하는 문재인이는 김현철을 장관 안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를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김정은이 지령을 받아서 남북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수석 대변인이 이제 자기 대신 일할 대변인 하나 데려다 놓은 게 김현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박영선이, 우리 우파에서 열심히 하시는 박선영 의원과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사실 제가 MBC 출신 아닙니까? 박선영이도 제 밑에 있었고 박영선이도 제 밑에서 몇 년을 제가 데리고 있던 우리 아나운서입니다. 두 사람 다 아나운서로 출발해서 또 보도 기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박선영이 박영선이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박영선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씨가 하고 좀 문제가 돼 말썽이 된 그 남편 이모 씨가 사실은 두 분 다 이혼 경력을 가지고 90년대 중반에 LA 살고 계시던 우리 재미 교포 2세 변호사님과 우리 박영선 그 당시 우리 MBC LA 특파원이 재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분은 자식이 둘이나 있었던 그 분이고, 박영선 씨는 하여튼 결혼을 하고 몇 달 살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사이인데, 더 이상 제가 사적인 얘기는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그 당시 LA 특파원을 정동영이가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박영선이가 갔는데, 정동영이가 중매를 서줘가지고 LA 교포를 하고 결혼을 했고, 그런 인연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만들 때 박영선이를 픽업해서 비례대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2004년 상황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탄핵을 해가지고 저쪽 열린우리당 애들이 막 국회 본의장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해서 좌우간 극의 국민들을 또 맥혀 들어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거의 백석도 모두들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잔다르크로서 추대를 한 분이 바로 박근혜 당대표였고, 그래서 박근혜 당대표가 그 선거에서 개헌저지선 100석만 달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외쳐서 우리가 122석을 얻으면서 박근혜 신화 55전 무패의 신화가 시작된 그 2004년 17대 선거 때 우리 쪽에서는 KBS 아나운서 기자든 전여옥이를 픽업을 해오니까 정동영이가 거기에 대항마로 박영선이를 데려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95년경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 한국에 와서 몇 년을 근무하다가 그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DLP 파이프라는 영국에 본사를 둔 법률 회사,
도쿄 지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죠. 한국하고 부인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2004년 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에 결혼을 하고 그때 우리 박영선이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 경제부 기자 좀 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아주 경제 전문가로 행사하면서 특히 박영선이가 삼성을 엄청 조져댔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 승계 과정에서부터 이재용 상무 당시 이 승계 과정을 가지고 삼성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어요. 참여연대가 사실은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참여연대 하는 일이 삼성 조지는 거 외에 뭐 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영선이가 삼성에 아예 저격수란 말을 들을 정도로 삼성을 공격하고 아주 막 물어뜯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쿄의 DLP 파이프 회사의 일개 변호사로 근무하던 그 이모 씨, 남편 이모 씨가 소속한 회사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에 관련된 미국 회사, 미국 기관들과의 소송을 4년 동안에 무려 13건을 수임을 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막 몇십억 몇백억 가니까 좌우간 대충 계산해서 300억 400억 되는 13건의 사건을 수임을 합니다. 아주 그런데 1년에 한두 건도 잘 수임 못하던 그 영국계 회사가 미국에서 삼성 관련 소송을 13건이나 했는데 그 배경이 누구냐? 도쿄에 근무하고 있는 이 머시기가 소개한 거다 이겁니다. 요즘 그 법률 대한민국도요, 저 김현장을 비롯해서 많은 법무법인이 있는데요, 변호사들 용어입니다. 찍새가 있고 짝새가 있어요. 이 사실 구두 닦기 용어인데 그죠? 찍어오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직접 하는 사람이 짝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남편 이모는 도쿄에 앉아가지고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삼성 사건을 13건이나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사람이 아주 홍길동이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동안 뭐냐, 박영선이는 계속 삼성을 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용남 의원이 제출한 자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삼성 전략홍보실에 근무하던 모 간부가 보고를 했는 그 보고서 내용에 아니 박영선이한테 조금이라도 덜 물어뜯기려면은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보고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삼성 소송을 그 남편 영국 회사가 거의 다 찍어가는 겁니다. 그 공로로 도쿄 지사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DLP 그 파이프라는 회사가 한국의 지사를 만들고 그 남편이 한국의 총괄 사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많은 뭐 사건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점잖은 말로 마누라는 막 삼성 공격해야 되고 남편은 썩 뒤에 가서 그 내가 좀 잘 해줄게 찍새 노릇하고. 자, 뭐 우리 막 연설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부부 공갈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 공갈단이죠. 공갈단. 맞습니다. 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배임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게 권한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했지만 그래도 애가 필요하게 애를 하나 뒤늦게 놓았습니다. 걔가 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이 애를 처음부터 남편이 키웠어요. 아니 미국 보내가 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 태어났는데 미국은 속인주의니까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은 속죄주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국과 미국 국적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면 이제 국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얘가요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를 넣어놓고
아예 처음부터 남편이 키우고 미국 LA 가서 데리고 가서 키워서 아예 미국 시민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애를 키웠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이 좌빨 애들이 입만 열면은 반미 외치고 반이라는데 지 남편은 도쿄에서 근무하면서 직선 노릇자리가 승진하고 사장 승진하고 도쿄에 집까지 사놓고 있고 LA는 LA대로 집 갖고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요일날 아주 이제 그저께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직원들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일하자. 정직 그냥 아이고 그런데 정직이 나옵니까? 정말 뻔뻔해요. 제가 데리고 있던데 부하 직원이지만은 참. 자,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뭐 이선미 이분은 그 뭐 민간인으로 활동하다 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남짓 판사 노릇을 했는데 그동안에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뭐냐?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남편도 똑같이 판사 하시다가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자꾸 신고 재산이 42억인데 아파트 하나 빼놓고 나머지 35억을 전부 주식 투자로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식 투자하신 분 계시겠지만은 우리 이른바 개미 투자자로 들어가서 돈 버는 분 있습니까? 뭐 2, 3천만 원 넣다 홀랑다 털어먹고 마는데 하여튼 이분이 판사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7억 가까운 돈을 굴렸는데 본인 이름으로 거래가 지금 1220 몇 건이고 이 부부가 35억이라는 돈을 굴리는 그 횟수가 5,300건으로 지금 나왔죠. 근데 판사 검사는 주식을 못하게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은 가급적 주식 투자나 검정 거래는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외부 시선이 볼 때는 판사나 검사면 뭔가 상당히 고급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식 투자 같은 건 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이분은 주식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자기가 재판하는 그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부부가 한 주식 이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은 뭐 한 종목은요 126%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지금 금리 1년에 겨우 2% 3% 받는데 126%씩 주식 투자해가 돈 벌어가는 사람이면은 1억 넣어갖고 126억 1000만원 넣어가 12억 100만원 넣어갖고 1억 2600만원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보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런 정보도 없이 정말 분석을 잘해가 돈을 120배씩 버는 그 120%씩 버는 그런 분이면은 이거 판쪽 제 헌법재판관 왜 하려고 그래? 아니 두 분이 하는 주식 투자만 해도 그냥 한 2, 3년만 하면 그냥 준재벌 될 건데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지금 그런데 자 우리 나경원이요. 자 김현철 뭐 박영선이를 장관으로 8일날 임명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9일날 청와대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 한 20명 데리고 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프랑카드 하나 들고. 그런데 여러분 참 나경원이가 읽은 성명이 어떤지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해서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아니 대통령님 철회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항의 문구가 맞습니까? 뭐 애걸 하러 가는 겁니까? 나경원이는 아직도 야당의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당대표가 딱 바지 딱 가만가고 딱 입고 나오면은 야 전투가 벌어지는구나 하고 국회
몇백 명 기자들이 긴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경원이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회 일정 보이콧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말장난 좀 그만해. 사실상 이거 보이콧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여야 간에 국회 일정이 합의가 안 돼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나경원이 진짜 이 사람은 말장난만 하고 아직도 있느냐 말이죠. 정말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청와대 앞에 가서 그 아무나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 사는 게 아니라 춘추관으로 쳐들어가. 그래 대통령을 갑자기 만나자 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인 줄 아니까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민정수석이잖아요. 민정수석 만나자고 안에 면회실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원들이 막고, 그리고 그 사이 연락해서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 그 앞까지 내려와서 만나가 얘기하고 뭐 전달할 게 있어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서 거기서 줄 서가지고 대통령님 해주십시오 이걸로 투쟁한다고 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한심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작구에 와서 이 늦은 시간에 참 목청도 없고 와서 이렇게 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이 당대표는 또 없습니까? 아니 며칠 전 4.3 기념일, 마침 그날은 또 우리 보궐선거 하는 날입니다만은 4.3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4.3 뭐 항쟁의 뭐 향기를 뭐 4.3 항쟁의 뭐 열망을 이해를 한다는, 알다시피 4.3은 정말 48년 정부 수립을 위해서 50 단독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그때는 북한도 아니죠. 소련 그 하수인 괴뢰 집단의 지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빚어진 무력 투쟁의 시작이 4.3 사건입니다. 그 남로당 당원 김달삼이가 이른바 게릴라전을 벌친다고 유격대를 만들어서 산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자가 선량한 제주도 그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앞장 세워서 전부 총알바지로 희생시킨 사건 아닙니까? 그 양민들이야 뒤에서 유격대가 총 들고 나와서 시비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지만은 그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을 정복하는 무력 폭동이었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4.3에 무슨 향기가 납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황교안 씨하고 나경원 이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또 안 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서 504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참 석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88.4% 개표가 되다가 갑자기 모든 방송에서 스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다시 또 개표하다가 94.몇 프로에서 또 스탑이 됐다가 한 20분 지나니까 당선 504표 이겼다고 된 거 아닙니까? 88몇 프로대 제 기억으로는 한 1000표가량 한나라 한국당 후보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 중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말이야. 선관위 해명이 웃깁니다. 88.4%대 30분쯤 쉬게 된 거는 정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기사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마산 일대 창원 일대에 정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필 왜 그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만 정전이 됩니까? 그리고 발전기 항상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투표 개표날은. 그리고 94몇 프로에 또 스탑됐던 거는 개표 요원들 간식 먹는다고 또 쉬었다는데, 아니 투표 지금 30분이면 끝나는데 간식을 꼭 그 시간에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의 애국 시민들
어디서 투표장 투표 바꿔치기 해놨던 거 갖고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검표를 당연히 실시 요청을 신청을 해야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자유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하는 기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배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체제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이 반듯한 그런 이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 막말 때문에 좀 이래 했던 거에 반면 교사로 막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누가 아무나 봐도 똑똑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대통령님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공경한 언어를 쓰고 재검표 500표밖에 안 되는데 재검표 같은 거는 안 하고, 문재인 퇴진하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이게 반듯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걸 바꾸라고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한문에 나오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은데요, 제가 대한문에서 이 얘기 못합니다. 대한문에서 몇 번 이렇게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더니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칸 말이야, 황교안은 올라만 가면 자유한국당 자꾸 말이야 비판하고 황교안이 좀 도와줘 지금 저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제1야당이기 때문에 저쪽에 연방제 가는 개헌 그런 음모를 막아야 될 제1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도와줄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대하기에 맞게 강력한 대여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해도 돼? 좀 더 할까요? 하세요! 아까 우리 박성현 대표가 내일부터, 아닙니다. 내일 아마 오늘 밤 자정 무렵 전후에서 벌어지는 워싱턴 백악관의 정상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또 워싱턴 특파원 출신 아닙니까? 몇 마디만 더 보태죠. 이게 도대체 웃기는 게 오피셜 워킹 비지스다, 실무 정상회담에 대해서 모든 의전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입니다. 주로 영국이라든가 유럽 정상들이 그냥 대서양 건너서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가는 그런 이제 이 실무회담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격식을 따지잖아요.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니 우리가 어쩌고 가서 굿 이너프 딜, 무슨 복잡한 영어를 만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대로 괜찮을 만한 안을 갖고 간다. 적당히 이렇게 괜찮게 보이는 걸 갖고 간다는데,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CBID, FFVD 다 내놓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요번에 가는데요, 미국 도착해서 24시간 안에 떠나도록 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워싱턴 시간으로 5시 40분 도착했다니, 우리 시간으로 아마 4시 오늘 새벽 4시 한 40분인데 12시 점심 겸 해서 2시간 끝내고, 워싱턴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간 내일 새벽 한 4시쯤 들어오는 24시간만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일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 내리는 거는 앤드루스 미공군 기지에 바로 옵니다. 한 25분이면은 백악관까지 오는데, 가는 거는 정말 말씀했듯이 워싱턴에 있는 민간 국제공항 덜레스 에어포트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 가면은 민간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의전 행사가 없습니다. 올 때는 그래도 의전장이 나갔는데 갈 때는 그냥 가라는 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우리 문재인이가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제가 제발 가서 한번 갈 테니까 만나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가 그냥 며칠 전에 그래 오고 싶다면 와. 11일 날 딱 하루 비었어.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면은요 2단계 관문을 거쳐야 돼요. 자, 볼턴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두 사람을 먼저 만나고 한 30분 만나겠죠. 그 다음에는 펜스 부통령을 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트럼프 있는 오발 오피스 방으로 들어가는데 정말입니다. 부인을 왜 데리고 와요? 그 티타임을 하고 부인들이 잠깐 나가는 동안에 단독 회담을 잠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자, 문제 학생을 불렀어요. 그런데 교무실에 와서 우선 담임 선생한테 꾸준함 시큰 듣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주임한테까지 또 꾸준함 듣고 교감 선생까지 꾸준함 듣고 그리고 이제 교장실에 또 불려가는 이런 학생 꼴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 남북 뭐 미북 회담에 뭐 동력을 새로 살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희화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식의 구걸하고 애걸하는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이 실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문재인 좌파 정부 방 빼라! 방 빼라! 적각 방 빼라!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